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폼랩의 에이펙 제품 기술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은 3D 프린터 중에서도 SLA 프린터와 그다음에 SLS 3D 프린터가 어떻게 자동차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 위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웨비나 도중에 언제든지 이 Q&A 창을 이용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채팅 박스를 이용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어, 질문하신 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Q&A 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3D 프린팅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3D 프린터 중에서도 SLA와 SLS가 자동차와 우주 항공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산업에서는 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짧게나마 SLA와 SLS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원리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미 3D 프린터에 대한 뉴스나 소셜미디어 포스트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요새는 3D 프린터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차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량의 샤시, 바디 등이 3D 프린팅이 되었고 컨셉카로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컨셉카가 아닌 3D 프린터로 진짜 자동차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탈리아 홍콩 회사 XEV가 개발한 요요라는 차량입니다. 현재 고객에게 배송되는 최초의 3D 프린팅 전기 자동차일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올해 상반기에 공식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특징적인 거는 여기 셰시 시트, 앞유리 등을 제외하고는 이 차량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들이 3D 프린터로 인쇄가 됩니다. 이 3D 프린터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덕분에 이 회사는 부품 수를 2,000개에서 57개까지 줄일 수 있게 됐고, 무게도 450kg밖에 안 되는 가벼운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주로 가는 로켓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지는 로켓들은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로켓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같은 무게의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약 90%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3D 프린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3D 프린터로 로켓도 만들 수 있는 세상에 훨씬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3D 프린터로 집도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3D 프린터는 무게만 약 12톤이 된다고 하는데요. 112평짜리 집 하나를 짓는데 약 2주 정도면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속의 장기 기관도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MRI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신의 장기 모양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출력물이 실제 장기 이식용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수술하기 이전에 의사 선생님들이 미리 수술 계획을 짜보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3D 프린팅이란 3차원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모든 3D 프린팅 기술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물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적층 제조 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레고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어릴 때 레고를 가지고 한 번쯤은 다들 놀아보셨죠? 이 레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면서 제가 원하는 공룡을 만들기도 하고 로봇을 만들기도 하죠. 이것처럼 3D 프린터도 한 층 한 층 쌓아가면서 원하는 출력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 자체는 어, 처음 특허는 약 1980년대에 등장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팅 재료와 프린터 종류가 개발이 되면서 현재 많은 다양한 산업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D 프린터를 생각하면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생각하시는데요.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FDM 3D 프린터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나 뉴스에서도 한 번쯤 보셨을 테니까요. 이 FDM 방식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층 한 층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글루건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프린터는 가격대가 정말 다양합니다. 취미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3D 프린터부터 산업용에 쓰이는 굉장히 고가의 3D 프린터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FDM 방식 말고도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레이저나 빛을 이용하여 액상 레진을 굳혀서 출력물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파우더 분말을 출력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인더 제팅이라고 해서 작은 액체 방울을 떨어뜨려서 출력물을 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프린터 중에서 오늘 이 웨비나에서는 SLA 방식과 SLS 방식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폼랩에서 제작하고 있는 프린터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프린터는 모두 레이저를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다른 점은 이 왼쪽에 보이는 SLA는 액상 수지를 경화시켜서 또는 액상 레진을 경화시켜서 출력물을 만드는 방식이고, 오른쪽의 SLS는 파우더를 이용해서 출력물을 만드는 3D 프린터입니다. SLA는 다양한 종류의 레진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한 출력물도 가능하고, 열 그리고 무게에 견딜 수 있는 레진, 또 수술용이나 치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진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폼랩 레진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SLS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 소재 플라스틱이 출력이 가능한데요. 고성능 프로토타입이나 실제 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출력물까지 다양한 응용 범위를 가지고 있는 프린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포드사의 푸마라는 모델의 차량입니다. 이 푸마 개발 과정에서 3D 프린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 편하게 답변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같은 회사의 쿠가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개발 과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D 프린터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아직 채팅창에 아무도 답변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전 사진과 공통점은 두 차량 모두 뒷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답은 바로 차량 뒷부분에 있는 레터링입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푸마 글자 하나하나를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출력된 글자는 실제 차량 제조 공정에 적용된 것이 아니고 디자인 검증 단계에서 디자인을 검증하기 위한 용도로 출력된 것입니다. 이 출력물을 프로토타입 차량에 부착해서 디자인을 확인해보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또 손쉽게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바로 새로운 디자인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한데요.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건 1964년 캐딜락 차량에 들어가는 엠블렘입니다. 이것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출력물을 가지고 주조를 해서 금속으로 된 엠블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제작 과정에서는 폼랩의 캐스터블 왁스라는 레진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캐딜락도 3D 프린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1964년에 이미 3D 프린터를 썼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은 이 차량은 미국의 짐과 마이클 링 형제가 공동 설립한 회사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여러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맞춤형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클래식카 또는 올드카를 개조하고 튜닝해서 이렇게 멋진 자동차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차량을 제작하는 데는 몇 가지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먼저 차량의 모델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맞는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려면 고객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차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차량을 만들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링 브라더스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차량 부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설계한 대로 바로 직접 출력해서 또 차량에 직접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경쟁자들보다도 빠르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옛날 클래식하다 보니 차량 창문을 올리는 버튼이 아니고 이렇게 돌리는 방식의 창문 핸들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에도 이렇게 돌리는 방식의 창문 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부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해당 모델 차량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부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개발 시간도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첫 번째 사례는 프로토타입과 커스터마이징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비싼 플라스틱 사출 성형 몰드 제작 없이 필요한 부품 출력이 가능하고 또 원하는 디자인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디자인 수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개발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기존에 아웃소싱을 하시거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또는 CNC 가공 같은 공정을 거치게 된다면 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3D 프린터가 작업실에 한 대씩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하는 출력물을 출력해보고 소비자에게 디자인 피드백을 받아서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빠르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제라는 유럽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이 브로제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완성차 업체도 아니고 차량 부품 제작을 하고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름을 들어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제공 업체라고 합니다. 유럽의 티어 1 자동차 부품 공급 회사이고요. 80개의 차량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신차에는 브로제에서 만든 시트 구조, 도어, 그리고 다양한 전기 모터 및 드라이버와 같은 부품들을 포함해서 브로제 제품이 하나 이상씩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본 포드가 완성차 업체였다면 이렇게 브로제 같은 차량 부품 회사도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제는 이미 다양한 3D 프린터를 사용을 해 왔었는데요. 폼랩의 SLS 프린터는 처음에는 프로토타입 생산을 위한 제품 개발 단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출력에 사용되는 나일론 소재는 기존 부품 생산에도 사용되는 소재와 비슷하기도 했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출력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출력물의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찾게 되었고 따라서 실제 차량 안에 들어가는 제품으로도 SLS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로제는 출력물이 실제 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이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인벤토리를 모두 디지털화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제 같은 차량 부품 공급 업체는 차량 모델이 단종되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수준의 부품을 보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종된 차량을 위한 부품들을 창고에 계속 놔두자니 부품은 계속 늘어났고 인벤토리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품들을 컴퓨터에 디지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부품이 필요하면 곧바로 3D 프린터에서 출력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더 이상 단종된 차량 부품을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도 되고 부품을 디지털 파일로 관리하니 재고 관리도 훨씬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사례는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인벤토리를 만든 사례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파일로 컴퓨터에 부품을 저장하게 되면 재고 관리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재고 관리도 용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된 출력물이 프로토타입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털 오토입니다.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보셨던 영상 속의 회사이고요. 이 바이털 오토는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산업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이들의 고객은 볼보, 닛산, 로터스, 맥라렌, 타타 등과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바이탈오토는 완벽한 디자인을 찾는 컨셉카용 고품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폼레벨 프린터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바이탈오토는 SLA 3D 프린터로 에어컨 통풍과 도어 실을 출력을 했습니다. 고객이 설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출력과 디자인 수정을 반복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 덕분에 전통적인 제조 방법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폼랩의 SLS 프린터 퓨즈 1의 도입으로 프로토타입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브로제의 경우처럼 실제 사용되는 기계 부품을 매우 빠르게 생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품은 복잡성에 따라서 어, 2일이나 4일 정도 소요되는 CNC 가공이 필요하지만 퓨즈 1을 사용하면은 24시간 이내에 부품을 사내에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3D 프린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이 CNC 공정과 같은 방식과 결합을 하여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3D 프린터도 SLA와 SLS를 잘 조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SLA 3D 프린터에 인쇄된 부품과 SLS 부품의 조합입니다. 이 팀은 도어 힌지, 도어 핸들 같이 이런 기계 부품에는 SLS 퓨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차량 내 스위치, 에어컨 통풍구, 도어 실과 같은 경우에는 SLA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례를 요약을 하자면 고성능 프로토타입과 실제 제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3D 프린터입니다. CNC 공정으로 제작이 되려면 이제 복잡한 형상들이 있는데 그런 복잡한 형상들도 이제 3D 프린터로 손쉽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던 시간을 이제 3D 프린터로 24시간 이내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객의 디자인 니즈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주항공 산업에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99년에 약 100년 후인 2000년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입니다. 소방관들이 등 뒤에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날아다니면서 진화 작업도 벌이고 있고 건물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는 인간이 날려면 새처럼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아직 비행기가 개발되기 이전이거든요. 이 그림이 나온 뒤에 4년 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2023년인데 아직 날아다니는 소방관을 보기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만 어쩌면 날아다니는 소방관을 곧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날아다니는 것을 가능하게 한 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회사는 양손에 제트 엔진을 장착하여 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것처럼 팔에 부착한 제트 엔진과 등 뒤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진짜 아이언맨만큼 날지는 못하지만 꽤 잘 날아다녀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날아다니면서 다리를 다친 등산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보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이런 산악 구간을 90초면은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조자를 위한 응급키트, 제세동기 등을 운반을 할 수 있으며 구조자를 찾으면 동료에게 알려 구조 위치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 제트팩을 이용한 해상 훈련을 하고 또 실제로 작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는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폼랩의 SLA 레진 프린터를 사용해서 와류 냉각 로켓 엔진 점화기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와류 냉각 로켓 엔진 점화기는 더 큰 엔진에 분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토치형 점화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거는 더 큰 엔진에 불을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토치형 점화기입니다. 이 점화기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데는 폼랩의 클리어 레진을 사용을 했고요. 사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리어 레진은 투명해서 점화기 내부에 불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또 두 번째, 열 경화성 레진은 불에 녹지 않아서 짧은 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비용이 좀 더 비싼 메탈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어떻게 이 플라스틱인데 어떻게 불에 안 녹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플라스틱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과 그다음 열 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요. 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서 녹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녹으면은 굳어버리고 이걸 다시 녹이면은 원하는 모양을 다시 만들고 다시 굳힐 수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반면에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또는 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열을 가하여 모양을 만들면 다시 열을 가해도 형태가 변하지 않고 녹지 않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로켓 엔진 점화기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 항공 사례는 고성능 프로토타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빠르게 디자인 수정이 가능해서 프로토타입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불에 녹지 않는 레진의 특성 덕분에 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우주 항공 부품 프로토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루프트한자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항공사죠.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할 때 한 번 타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큰 항공기는 아니고 작은 크기의 항공기를 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루프트한자에서는 어떻게 3D 프린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기내 바닥을 보시면 이 바닥에 형광색의 탈출 통로 표시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내의 등이 모두 나가 껌껌해지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 탑승자들이 바닥의 표시등을 따라서 탈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등입니다. 루프트한자에서는 설치하기가 쉽고 무게 또한 가벼운 탈출 표시등을 개발을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고 직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로 꺾을 수 있는 표시등입니다. 이 제조 과정에서는 노즐 형태의 부품이 필요한데요. 루프트한자에서는 이 노즐을 3D 프린팅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즐 72개를 SLA 프린터로 출력하는 데는 단 19.5시간 만에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출력물은 바로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될 수 있고 또 노즐의 크기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제조하기보다는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력물이 공정에 잘 맞지 않을 때는 디자인을 손쉽게 변경해서 새로운 노즐로 바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어, 루프트한자에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제조 공정의 툴로서 사용하는 사례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는 영국 셰필드 대학의 연구센터인 AMRC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업들과 연구를 같이 하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에어버스입니다. 항공기 제작 업체는 크게 보잉하고 에어버스가 있습니다. 보잉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회사고 에어버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기 회사입니다.
이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혹시나 부품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기내 승객의 모든 안전을 위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MRC에서 맡은 이 에어버스 프로젝트도 그랬는데요. 연구센터에서 만든 부품은 재료 간 교차 오염이 되지 않아야 되고 깨끗한 상태로 에어버스에게 제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렇게 칩들이 많이 날리게 되고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선 먼저 뚫어놓은 구멍을 막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루미늄 조각과 고무 오링을 사용해서 구멍을 막았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 해결에도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 10일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하려면 약 500개의 구멍을 막을 캡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센터에는 폼랩의 3D 프린터가 몇 대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는 혹시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할까 해서 엔지니어에게 출력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 다음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다음날 출근하자 이미 벌써 500개 중에서 250개가 출력이 완료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팅된 제조 공정 툴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짧은 시간에 맞춤형 제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조 과정에 시간을 덜 들이고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의 다른 부분들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주항공 산업의 까다로운 기준도 3D 프린터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만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우주항공 사례는 텍사스 A&M의 풍동시험 사례입니다. 이 텍사스 A&M은 대학 교육, 엔지니어링 및 연구 또는 상업 테스트에 사용되는 저속 풍동을 가지고 풍동시험을 하는 곳입니다. 이 풍동시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풍동시험은 공기 중을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공기력, 압력, 유속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물체를 고정한 다음에 바람을 흐르게 하는 풍동이라고 하는 시험 장치를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네, 좀 말이 어려웠지만 항공기, 로켓, 자동차 같이 이렇게 공기 중을 이동하는 물체들은 이 풍동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아마 자동차 광고 같은 데에서 이 풍동 시험을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텍사스 A&M 팀은 몇 년 전에 이 나사를 위해 테스트한 항공기 모델의 일부 부품들을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FDM 3D 프린터로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를 출력한 부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폼랩 SLA로 출력한 리지드 10K라는 레진 출력물로 항공기 부품을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SLA로 출력한 결과물의 표면이 FDM 출력물보다 더 매끄러워서 풍동 시험에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리지드 10K 레진의 강성이 충분히 좋아서 이 항공기의 모양이 시험 중에도 변형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FDM 프린터는 물론 많은 장점이 있지만 매끄러운 표면을 가져야 하는 출력물에서는 SLA 프린터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FDM의 특성상 레이어 라인이 표면에 좀 더 도드라지기 때문인데요. 공기가 물체의 표면을 지나가는 이런 풍동 시험에서는 그런 레이어 라인들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를 요약하면 SLA 출력물의 우수한 표면 거칠기와 강성 덕분에 우주항공 산업에서 많이 시행되는 풍동 시험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금속 부품에 버금가는 매끄러운 표면 퀄리티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우수한 강성으로 출력물이 시험 중에 변형 없이 모양을 유지하며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SLA와 SL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이 SLA와 SLS 프린터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SLA 방식은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3D 프린터 기술이고요.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는데 저희 폼랩에서는 상향식 SLA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향식 SLA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하고 또 레진 탱크가 부피가 크지 않고 굉장히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프린터의 그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레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이 상향식 SLA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향식 SLA는 지금 보시는 애니메이션처럼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 맨 위에는 빌드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고 이 빌드 플랫폼에 3D 프린터 출력물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레진 탱크라고 레진을 담고 있는 레진 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탱크 밑에는 이 UV 레이저를 쏴주는 LPU라는 그 레이저 유닛이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드 플랫폼이 레진 탱크에 담궈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LPU가 움직이면서 출력물 모양에 맞게끔 레이저를 한 층씩 한 층씩 이제 경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층이 먼저 경화가 되면 다시 빌드 플랫폼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린 다음에 또 LPU를 이동하면서 또 경화를 시키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 이제 3D 프린터 출력이 끝나게 됩니다. 네, 저희 이 상향식 SLA 폼랩에서 팔고 있는 제품으로는 폼3 플러스와 폼3 L이 두 제품이 있고요. 폼3 플러스는 데스크탑용 SLA 3D 프린터로서 이제 데스크 위에다가 올려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프린터이고 어, 폼3 L 같은 경우에는 이 폼3 플러스보다 5배 정도 큰 출력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어, 데스크 위에서 출력이 가능하고요. 훨씬 더 큰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혹시 상상하고 계시는 그런 출력물이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린터입니다. SLA 레진으로서 저희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모든 이 레진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너럴 퍼포스 레진부터 그 다음에 아까 그 항공기 산업에서 사용했던 리지드 레진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ABS와 비슷한 물성치를 가지는 터프 레진들과 그리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이런 플렉서블 또는 엘라스틱 레진들이 있고요. 또 수술용이나 그다음 치과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SLA를 이용하기 위해선 굉장히 간단한 출력 과정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CAD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3D 모델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이 3D 모델을 이제 프린터에다가 업로드를 하시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진 프린터 SLA 3D 프린터는 이 레진에서 출력이 되다 보니까 출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세척을 함으로써 남아있는 그 액상 레진들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세척기를 따로 또 어, 설계해서 이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이 끝난 다음에 그대로 그냥 빌드 플랫폼을 꺼내서 세척기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세척이 됩니다. 그리고 세척이 끝난 다음에는 이 경화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경화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액상 레진을 경화시킬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출력물의 물성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화기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경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출력된 서포트들을 제거를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SLS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LS 3D 프린터는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는 3D 프린터 기술이고요.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제 플라스틱 분말을 소결해서 가볍고 견고한 파트를 제작하는 프린터입니다. 이 소결이라는 거는 녹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분말들이 서로 이렇게 응고돼서 결합될 수 있게끔 하는 상태를 소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로 출력을 하고요. 파우더를 한 층을 먼저 빌드 플랫폼에다가 도포를 한 다음에 레이저가 그 파우더 위에 레이저를 쏴서 출력물 한 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층이 경화가 아니고 한 층이 소결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파우더를 한 층 또 얇게 또 다시 도포를 하고 또 다시 레이저로 그 위에 소결을 하고 다시 또 파우더를 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3D 출력물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폼랩에서는 퓨즈 1 플러스 30W라는 SLS 3D 프린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3D 프린터와 함께 퓨즈 시프트라는 기기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파우더에서 제작이 완료되다가 보니까 파우더 출력이 끝난 다음에 파우더 안에서 이 출력물을 꺼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SLA에서는 이제 액상 레진에서 꺼냈기 때문에 액상 레진을 세척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여기서도 비슷하게 세척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파우더들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파우더에서 꺼냈기 때문에 출력물을 이제 브러쉬에서 남은 분말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런 파우더 회수 시스템 없이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파우더도 날려서 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파우더 회수 시스템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파우더가 날리면은 저기 어, 기계에 있는 환풍구를 통해서 분말이 같이 이제 흡수가 되고 그 파우더를 그 파우더 회수 시스템에 저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믹싱하는 것도 이 회수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SLS 3D 프린터에서는 나일론 재료들이 출력이 가능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보이는 나일론 12 재료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강성과 연성이 잘 균형이 잡혀져 있고, 그다음에 표면 마감 처리도 우수하고 치수 정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나일론 12 재료보다 더 연성에 좀 더 부드러운 재료를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나일론 11 재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높은 연성을 가지고 있고 충격과 진동에 강한 재료입니다. 만약에 나는 부드러운 재료가 필요 없고 좀 더 강성이 있고 좀 더 단단한 재료를 원하신다 하시면 나일론 12GF 왼쪽에 나일론 12GF를 사용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튼튼한 재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일론 11C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LS 3D 프린터도 폼랩 제품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똑같이 3D CAD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 퓨즈 SLS 3D 프린터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퓨즈에서 출력이 끝나면 파우더 회수 장비인 시프트로 이동하셔서 파우더를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파우더를 제거해 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멋진 SLS 출력물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은 창조의 시작이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될 것이며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합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마음껏 상상하시고 상상한 것을 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3D 프린터로 창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마음에 드셨다면 여기 왼쪽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설문조사에 잠시나마 좀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다음 웨비나에 보고 싶거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은 설문조사에 같이 작성해 주시면 다음 웨비나 계획을 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QR코드는 저희 폼랩의 무료 3D 프린터 출력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는 QR코드입니다. 출력물을 받아보실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자유롭게 3D 샘플 파트를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웨비나 도중에 있었던 질문들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팅에 대한 현재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앞으로 3D 프린터는 산업에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지금 예전에 제가 2014년도에 처음에 이제 3D 프린터 박람회를 갔었을 때는 이제 FDM 방식의 이제 플라스틱의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플라스틱으로 피규어나 아니면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내는 것들 출력물들을 봤었는데 사실 지금은 FDM뿐만 아니라 오늘 보신 것처럼 SLA, SLS 그리고 메탈 3D 프린팅, 그러니까 금속 3D 프린팅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단계이고 일례로는 GE 같은 경우에는 GE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미국의 GE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산업도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항공기 엔진 부품을 개수를 많이 줄여서 항공기 엔진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미 그렇게 개발된 엔진들이 현재 항공기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D 프린터가 굉장히 더 많은 산업으로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DLP LCD 방식과 비교해서 근래 LCD 프린터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4K, 8K에 관해 폼랩의 SLA 방식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물론 DLP 방식도 이제 똑같이 이제 레진을 경화시켜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이 지금 LCD 프린터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출력물의 결과물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폼랩스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 SLA와 이 DLP 방식을 출력물을 비교한 이제 사진이 있는데요. DLP 방식은 아무래도 그 픽셀 단위로 이제 빛이 생기다 보니까 퀄리티 면에서는 SLA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제 기술이 DLP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폼랩 SLA 방식을 이제 강점을 좀 공유를 드리면 일단은 작업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요. 저희는 그 액상 레진을 출력 중간에 다시 그러니까 출력 도중에 액상 레진이 모자라서 다시 출력 중간에 넣어줘야 되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고요. 저희는 레진 카트리지 형태로 이제 프린터 뒷부분에 꽂아주기 때문에 이제 레진이 모자라면은 이제 프린터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레진을 공급하게끔 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편하고 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터 외에도 저희는 이 폼랩의 와시 그리고 폼랩 큐어라고 해서 이 어, 액상 레진 세척기와 경화기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것 외에도 추가적인 액세서리로 저희 최근에 피니싱 툴키트라고 해서 이런 액상 레진 출력물들은 서포트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포트를 제거하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각종 툴들, 그리고 사포질을 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툴들이 같이 소비자들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됐기를 바랍니다. SLA 프린터로 메탈 소재 프린터는 불가능한가요? 네. SLA 프린터로는 메탈은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이 SLA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액상 레진만 가능하고요. 이 메탈 3D 프린터도 똑같이 레이저를 사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3D 출력물을 만드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높은 파워의 레이저가 들어가고 S 방식이나 DMLS 같은 방식의 3D 프린터가 이제 메탈 소재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FDM 방식의 프린터의 경우 압출하여 쌓아가는 방식이다 보니 출력된 구조물의 가로 방향과 높이 방향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달라 구조 해석이 복잡해지는데 SLA, SLS 방식은 이러한 형상이 전혀 없나요? 또 정밀 오차는 얼마나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FDM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방향이랑 높이 방향이 그 응력이 서로 다르죠. 그런 반면에 SLA, S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에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응력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로는 SLA 같은 경우에는 한 층 한 층씩 경화가 되긴 하지만 그 한 층 한 층 사이에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 그러니까 폴리머들이 경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높이 방향으로도 응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FDM 같은 경우에는 압출해서 그대로 쌓기 때문에 그냥 접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LS 같은 경우도 소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에 상관없이 이제 같은 능력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밀 오차도 문의 주셨는데, 이 3D 프린터 자체가 정밀 오차나 또는 공차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단 재료마다 이 오차랑 공차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출력물 형상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출력물의 방향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향에 따라서도 이 오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출력물을 정확하게 뽑는 방법이나 이런 팁 같은 것들은 저희 폼랩 웹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을 받아본 다음에 강성이 다른 것들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그 샘플이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 각각의 레진마다 강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샘플별로 이제 요청을 하시면은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진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가장 좋은 재료는 아까 그 항공기 사례에서 봤던 리지드 10K가 강성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터프 2000이라는 재료도 있는데 이것도 강성이 괜찮습니다. 네, 그 외에도 플렉서블 레진이나 엘라스틱 레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고 좀 말랑말랑한 이런 재료들이니까요. 이런 다양한 레진들 샘플을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SLA, SLS 프린터도 일종의 적층 방식인데 그 표면 레이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편인가요? SLA, SLS도 네, 같은 적층 방식인데요. 어, 잠시만요. 여기에 퀄리티를 볼 수 있는 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오른쪽 상단에 이 클리어 레진으로 출력한 거를 보시면 이 사실 레이어 라인을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라인이 약간은 보이긴 하지만 이 FDM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매끄럽고 잘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SLS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적층하는 두께가 100마이크론에서 50마이크론, 25마이크론, 그러니까 0.025mm까지 가능한 레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적층 두께를 훨씬 낮게 잡아서 출력을 하면은 또 더 그 표면 레이어가 더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보이지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그 적층 레이어 라인들이 보이지만 FDM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또 25마이크론으로 적층 두께를 설정을 했을 때는 더 안 보이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강조드립니다. SLA 방식으로 메탈 프린팅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폼랩스에서 아직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론 리토그래피 베이스드 메탈 매니팩처링과 같은 SLA 기반 공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SLA나 DLP 방식의 메탈 소재 기반 공정 전망이 듣고 싶습니다. 네, SLA 방식이 메탈 프린팅이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폼랩스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 SLA 방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SLA 방식이라는 것이 이 레이저랑 액상 레진을 경화하는 방식이고요. 사실 이 SLA 방식이 3D 프린터의 가장 처음 특허 기술입니다. 1980년도에 3D 프린터의 최초 기술이 이 스테레오 리토그래피라는 SLA 방식이고요. 이 레이저랑 액상 레진을 경화시켜서 만드는 3D 프린터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SLA 방식은 메탈 프린팅은 불가능하고요. DLP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DLP도 이제 레이저랑 액상 레진을 경화시켜서 이제 3D 프린터 출력물을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와류 냉각 로켓 엔진에서 열 경화성 레진이 불에 녹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변형 또한 거의 안 생기는 건가요? 열에 강한가요?
네, 이 레진 자체는 불에 녹는다고 표현은 할 수 없고요. 불에 탄다고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DM 그 녹은 거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완전히 변형돼서 녹아 흘러내리는 거는 레진에서 볼 수는 없고요. 이렇게 까맣게 불에 타버리는 것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완전히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고,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은,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긴 하는데, 그 온도가 거의 뭐 100 몇 도, 200 몇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열,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변형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클리어 레진, 가장 기본적인 레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저희 폼랩에 열에 견딜 수 있는 하이템프라는 또 레진이 있습니다. 그러한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열에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약 238도?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238도 정도까지 이제 열을 가열을 해도 변형이 그 전까지는 안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레진의 다양한 성능을 구현하는 첨가물을 첨가해서 제작이 가능한가요? 파우더 등등. 아쉽지만 레진에다가 다양한 성능을 구현하는 첨가물을 넣으시면은 출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 폼랩의 프린터는 그 각각의 재료의 불성치에 맞게끔 그 출력 세팅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저 파워나 그다음에 레이저 노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레진 종류별로 맞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진에다가 첨가물을 넣으시면은 그 출력물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SLA 레진은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SLA 레진은 출력한 다음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레진은 한번 경화가 되면은 모양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레진 탱크 내부에 있는 레진들은 레진 탱크에 그대로 계속 두고 그 다음번 출력 때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진을 낭비하시거나 뭐 다른 통에다가 따로 담아뒀다가 이제 재사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대로 그냥 레진 탱크에 보관하셨다가 다음번에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매일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팀장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 중이고 이번 웨비나가 끝나면은 이제 그 다른 자료들도 포함해서 자동으로 이 안내 메일을 뜨는데 거기에도 포함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낼 메일에 보고서를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용과 업무용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네, 그거는 취미용은 그냥 본인 만족으로 사용하는 용도일 테고 업무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출력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아니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물을 뽑을 때 그런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어, 저희 폼랩 3D 프린터는 취미용도 충분히 가능하고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명한 레진은 시간이 지나도 누렇게 되지 않나요? 이 레진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 레진은 UV로 경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햇빛 아래에다가 이 출력물을 둔다. 그러면은 변형이 일어나고 색깔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실내에 두고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누렇게 되거나 색상이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레진 자체가 UV에 민감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면 또 약간 변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출력물을 햇빛 아래에서 써야 되거나, 그러니까 야외에서 써야 되거나, 아니면은 UV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선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UV 코팅하는 그런 스프레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팅을 이제 출력물에다가 해주시면은 이제 야외에서도 이제 변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워셔블 레진이 시중에 나오던데, 세척 후 수도로 배출 시 배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워셔블 레진이 어떤 건지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레진을 이제 수도로 배출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보입니다. 전 워셔블 레진을 들어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폼랩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상 레진을 수도로 하수관으로 그대로 흘려서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남은 레진을 경화시켜가지고 버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버리셔야 될 상황이 오셨을 때는 반드시 모든 레진들은 액상으로 버리시면 안 되고 경화시켜서 경화된 것을 이제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출력물은 재활용은 안 됩니다. 네, 오늘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웨비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오늘 사례지 PDF와 아까 저희 이가연 팀장님이 얘기했던 보고서를 같이 함께 동봉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번 웨비나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